네, 이번에는 이제 남아있는 케이스,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될 텐데요. 그 내부 거래 중에 배당, 네, 배당에 대한 케이스인데, 이건 기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결국 연결 조정 붕괴는 이렇게 지배기업이 그냥 종속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고 쳤을 때, 우리 그 위에 보시면 종속기업 자본변동 내역상에 배당금 지급이 있죠. 그래서 10만큼 이익잉여금 차감되고 배당 거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냥 뭐 지배기업은 그럼 배당금 수익 인식했을 거니까 요것도 우리 저기 뭐야 특수관계자 내부거래 정리해 볼 때 보면 지배기업 입장에서 종속기업한테 수령한 배당금 수익 인식액이 요건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장부상에서 뭐 분계장이나 이제 종속기업 B도 자본변동표 상에서 배당 지급 내역이 있으니까 알 수가 있을 거고. 네. 그럼 요 거래가 서로 간에 또 배당 내부 거래가 존재하니까 연결 조정을 해줘야겠다. 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거를 해주게 되면 조정을 해주게 되면 지배기업이 인식한 배당금 수익 없애주고 차변으로 뭐 종속기업에서는 차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시 차변으로 없어졌을 거니까 살려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한번 내용을 한번 저기 접근 방식을 조금 분해해서 볼게요. 케이스 4를 한번 가서 보시면 자 케이스 4 배당에 대한 내부 거래 볼 때 자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접근 방식은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접근 방식이 일관돼요. 다 논리의 흐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고 각각의 이런 식으로 네, 수정 분계 조정해 주시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자, A 입장에서는 B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했으니까 보통예금 10 들어왔을 거고 장부상의 배당금 수익 10 인식했겠죠. 그리고 B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10 지급하면서 대변으로 지급하면서 이익잉여금 10 차감했을 거잖아요. 네. 이거 아까 우리 자본변동표상에서 표시가 됐을 거고. 그럼 장부상에는 이미 합산했을 때 이미 A, B가 합산됐을 때 지금 저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연결실체 관점이었다면 원래 어땠어야 되느냐 뭐 요거는 이제 생략하고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이것도 그냥 계좌 간에서만 돈만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뭐 내가 내 스스로한테 배당한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을 거니까 아까 우리 최초 설립시 그거와 좀 비슷한 거죠.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냥 예금간 거래다. 뭐 요것도 나올 필요도 없을 거고, 예. 그냥 계좌 명의 타계자로만 그냥 타계정 대체만 계좌간 대체만 된 거기 때문에 연결실체 관점에선 그럼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 A와 B 각각이 인식한 장부상에 인식한 회계 처리들을 그냥 다 없애주면 되는 거죠. 취소해주면. 그럼 보통 예금은 뭐 동일한 효과니까 조정해 줄 필요가 없고 배당금 수익 인식한 거 없애주고 차변으로 없애주고 미처분이익 인식한 거 대변으로 다시 제거해주고 네, 결국 제거인 거죠. 네, 없던 걸로 해줘야 되니까 뭐 살리고 늘려주고가 아니고 그냥 제거입니다. 제거 회계 처리 자체를. 그리고 과거 누적분 분괴는 이거 귀찮네요.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거고요. 투자자문 상계만 있는 상태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이거 좀 주식을 안 했을 거 잠깐만요. 네, 이 상태 거고 결국에는 뭐냐 이 종속기업 B 자체가 지금 이익잉여금으로 봤을 때 A, B의 장부상 합산은 790인데 이익잉여금이 원래는 우리가 지배력 최초 취득 시점에는 종속 B에 대한 뭐 이런 자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얘가 따로 인식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A 입장에서의 600에서 아니다 이렇게 설명은 좀 이상하고 아무튼 이 설명을 생략하고 아무튼 그냥 조정된 결과를 봐주시면 될 거고 손익에서 이제 A가 인식한 배당금 수익 10이 없어진 거, 네, 요게 중요한 건 거죠. 네. 요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각각의 단기 손익의 변동분들이 지금 이익잉여금 반영된 것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는 뭐 설명드리기가 조금 바로 안 떠오르고 아무튼 요 접근의 흐름은 요겁니다. 이게 나중에 필요하실 게 지금은 비집의 집은 넓고 뭔가 단순하니까 우리 그냥
요 연결 조정 시트상에서 그냥 발생한 금액들 그대로 그냥 이렇게 취소하는 게 쉬우실 텐데, 이해가 바로 되실 텐데, 나중에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이 경험을 전체 살려주는 게 아니고 또 뭐 비지배 지분 조정해 주면서 뭐 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케이스에서 설명드린 그 분해에서 설명드린 방식이 나중에 아마 필요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당에 대한 내부 거래는 설명이 됐고요. 그럼 일단은 여기서 일단 한번 끊을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연결 조정 다 한 거예요. 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면 순서대로 A, B 재무제표 이제 단기말 기준으로 합산하고 연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연결 조정을 이제 종속기업 시트에서 각각의 내부거래 케이스를 봤더니 장부상에 이런 그 종속기업과의 거래들이 존재하더라. 그럼 요거를 연결 조정 해줘야 되니까 이 위로 와서 이제 연결 조정을 다 해줬고, 얘네들이 이제 결론은 반영이 된 거죠 지금. 그럼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연결 재무제표가. 네. 그래서 요게 결국엔 공시양식으로 물고 가고 자본 변동표 내역도 완성이 되는 거고. 네.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는 우리 요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연결 정산표 작성 케이스, 연결 재무제표 작성 케이스는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복잡하지가 않아서 뭐 검증 쪽이나 따로 설명해 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우리 뭐 요즘 종속기업에서 각각 연결 조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볼 거는 요 맨 위에 아까 설명 생략했던 이제 종속기업별 이제 검증이 있는데, 이것도 뭔가 설명하기에는 좀 저도 이게 표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아직 좀 준비가 안 돼서 조금 설명이 어렵고, 좀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결론은 모든 연결 조정을 했더니 이제 피투자 기업,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이 보유한 지분율만큼 뭔가 뭐 순자산액과 맞다 뭐 이런 건데, 네, 요거는 조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번 연결 정산표에 대한 완성은 완료가 됐고,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연결 조정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우리 요번 연결 정산표에는 반영을 안 했지만 그 자본 거래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의 케이스는 원래는 우리가 종속기업 B를 100% 취득한 상태에서 기중에 뭔가 그 추가 증자, 제3자, 우리는 참여 안 하고 제3자 증자가 있었던가, 아무튼 지분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거든요. 80%로 20%의 비지배 지분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한번 설명을 이어서 드려볼게요. 이제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케이스니까 요거까지만 조금 봐주시고, 이것도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케이스가 다양할 거예요. 뭐 증자도 있고 감자도 있고 뭐 있을 거예요. 또 뭐 상장되면서 이제 또 지분율 희석 효과도 있을 거고, 뭐 케이스가 되게 다양할 텐데, 뭐 어쨌든 핵심에 대한 그 내용은 지금 요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네. 똑같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각각의 A, B에 현재 반영된 분계 먼저 정리하셔서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어떤지를 보시고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지겹네 이거. 자, 이렇게 하면, 자, 아까 케이스가 설명드렸듯이 기중이든 언제든 아무튼 제3자 외부 증자, 중소기업 B에서 증자가 발생하면서 뭔가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금이 증자가 됐을 거고요. 500만큼 증자대금이 500 들어왔고, 근데 A는 이제 참여를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회계 처리가 A는 없을 거고, B에서는 제3자가 유상증자 들어오면서 지분율 20% 해당 분이 지금 비지배 지분이 발생했을 거고, 이제 기존 A의 B에 대한 지분율은 80%로 내려갔을 거고요. 이게 비지배 지분이 됐을 거고, 이거 뭐 별도에서는 안 나올 거니까 개념이. 네. 그럼 연결 관점에서는 어떠냐? 연결 관점에서는 뭐 이 B는 자산부채랑 이거 합산된 거는 당연히 들어가고 깔리고, 자,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어쨌든 우리 외부에서부터 연결 실체로 예금이 500 들어온 건 똑같습니다. 500은 들어왔고, 근데 대신에 그러면 비지배 지분으로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고, 뭔가
자본 거래에 대한 뭔가 자본 차익이 나와야 될 거예요. 단기 손익 같은 게 아니고. 그럼 이거는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비지배 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 연결 BSIS 표시 방식 자체가 우리가 80% 지분율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종속기업 B의 자산부채 계정들의 80%만큼만 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종속기업 B에 대한 그냥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산부채의 100%를 일단 다 합산해서 표시해주고, 나머지 우리가 보유하지 않은 외부 비지배 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20%에 대해서는 자산부채 쪽에서 표현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본 내에서, 자본 항목 내에서 비지배 지분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를 따로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방식이 좀 특이한 거죠. 좀 상식선의 방식과 조금 좀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약간 직관적이지 않은 방식인데, 어쨌든 연결재무제표는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이론적인 설명은 한번 다른 그 내용들 뭐 영상이나 뭐 참고자료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표현 방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체 자산부채에 대해서는 100%를 다 표시를 해주고, 자본 항목 내에서 그냥 나머지 외부 지주에 해당 분은 그냥 비지배 지분으로 표시해준다, 이런 방식인 건데, 그러면은 요 내용을 볼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비지배 지분이 500을 우리한테 입금하고 얘네들이 뭔가를 취득을 해서 가져갔어요. 예. 비지배 지분 몫이 얘네들이 챙겨간 게, 우리 중소기업 유상증자 들어왔을 때의 순자산 B의 총액은 1690인데, 비지배 지분 외부 주주가 20% 취득했잖아요. 이 전체 비순자산의 20%를 취득해서 338을 취득했잖아요, 얘네가. 그러면 우리 연결재무제표 상태에서는, 연결시체 관점에선 자본 항목에서 비지배 지분에 해당 분만큼을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비지배 지분으로. 그게 이제 이 외부 주주들이 취득한 거에 해당 분, 순자산에 해당 분이고, B에 대한. 근데 얘네들이 이 338만큼을 취득하면서 실제 현금은 500을 지급한 거니까 우리한테 뭔가 차익이 있는 거죠. 비지배 지분 입장에서는 162원을 더 준 거고 우리한테. 근데 우리 연결재무제표는 우리 입장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본으로 인해서 자본거래 338만큼을 비지배 지분한테 주면서 500원을 받았으니까, 그 더 받은 162원만큼은 이제 자본거래인 거예요. 뭐 여기선 주발주로 표현을 했는데, 뭐 일반적인 계정으로는 그냥 기타 자본잉여금 뭐 이런 걸 쓸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처분 손익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자본에 대한 거래이기 때문에 단기 손익 인식하는 게 아니고 차익을 이제 자본으로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연결시청 관점에선 요만큼의 자본을 떼주면서 500원만큼 162원 더 받은 거는 이제 이익이니까, 이익분인 대변 쪽으로 이득이 난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타 자본잉여금 162원, 이렇게 이익으로 연결실적 관점은 결과가 될 거고, 연결조정 분기는 똑같습니다. 뭐 위에서 우리 A와 B에서 인식한 회계 처리들을 그냥 투비 분계가 되도록 그냥 조정 그대로 해준 거예요. 뭐 조정이 아니고 그냥 맞춰준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취소해주고, 인식해야 될 거 인식해주고.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내용 흐름이 쉽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뭐 나눠서 하기에는 뭐 번거롭기도 하고, 뭐 이미 이론상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저렇게 안 하고 더 조금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설명은 생략할게요. 제가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 예, 뭐 결론적으로는 저런 자본 변동 전과 자본 변동 후의 효과로 우리가 어떤 뭐 자본 거래 손익을 받느냐에 대한 조정인 건데, 아무튼 요거는 좀 구두로 또 설명하기가,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튼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조금 구하는 방식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쪼개서 보면 결국에는 뭐 이런 그냥 자본 거래다라고, 자산을 매각한 거래처럼, 그냥 순자산, 자본을 매각한 거래처럼 그냥 봐주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다. 네, 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자본거래에 대한 것도 설명을 마무리할게요.
자, 이게 제가 오늘 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예상보다 이거 뭐 오래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막상 구두를 설명하면서 찍은 거는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지금 꽤 몇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긴 영상 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설명드린 내용들은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식과 약간 논리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참고 목적으로만 한번 이해 차원에서만 활용을 해주시고요. 뭐 틀린 점이나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그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추가적으로 뭐 진짜 비지배 지분이 있는 케이스, 그다음에 요 다음 연도에 연결 또 조정 케이스, 뭐 처분 케이스 이런 거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더 제작을 원하신다면은 조금 뭐 영상에 대한 좋아요나 이런 피드백을 좀 많이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은 이게 저도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또 참고해서 다음번에 여유가 될 때 그때 좀 추가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요거 우리 엑셀 템플릿은 그 다시 한번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 주소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편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뭐 즐거운 재무회계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